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자, 또 역시나 이게 자료에 대한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건데, 미국의 고용 통계가 만약에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뜨겁다고 하는데 사실 안 뜨겁다면 어떨 것이냐. 자, 이거 이제 지금 이 판이 커졌어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근데 이제 좀 본사에서도 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처음에 포문을 연 거는 지역 연은 한 군데, 필라델피아 연은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용이 실제보다 좀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2022년도 2분기 요 한 개 분기만 세 달치만 비교를 해봐도 100만 명이 과대 계상되어 있던 것 같아요. 노동통계국 자료는 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 2주인가 지나서 노동통계국에서 반격을 합니다. 아니 우리 자료가 맞고 너네 자료는 틀린 거야 라는 거죠. 요걸 좀 근사하게 표현해 애둘러 한 게 필라델피아 연은은 우리보다 제한된 자료를 보고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우린 더 많은 자료들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역 연은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계절 조정치 같은 것들 막 자기네가 만들고 해서 분석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고 혼란만 줬을 뿐이다. 우리께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반격이 나온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번에는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지난 7일에 연준의 본사가 나섰다 그랬죠. 이코노미스트들이 여러 명이 모여갖고서 자료를 발표합니다. 요 낸 자료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노동시장을 광범위하게 다룬 이제 자료를 공개하는데 여기에 이 반격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핵심 내용을 쭉 한번 줄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준이 ADP, 그 ADP 민간고용 발표되잖아요. 여기랑 같이 뭘 하나 지금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거는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나올 것, 하나는 정확도가 높을 것. 근데 이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속하게 내려면 좀 정확도를 포기해야죠. 정확하게 내려면 신속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매달 내는 자료는 실시간성은 뛰어나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분기에 한 번 낸 자료는 정확도는 높지만 실시간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이 ADP와 같이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용 증가 측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진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주간 단위 데이터를 추적해요. 월별이 아니에요. 분기도 아니에요. 월별자로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주간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고, 근데 정확도는 보니까 자기네가 주간 단위 자료인데 이거를 실제 나중에 월간 단위 자료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또 나오는데 노동통계국이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21년도 8에서 12월 동안 기간 동안 크게 틀렸고 이후에 숫자를 크게 수정했는데, 그런데 연준과 ADP가 함께 만든 모델은 이미 노동통계국이 이후에 수정하는 그 데이터 경로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즉 정확도 우리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22년도 2분기 연준 ADP 모델하고 노동통계국 자료를 비교해보면 필라델피아 연은 레포트가 맞다라는 겁니다. 100만 개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 너네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께 더 정확하고 너네께는 틀렸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이유를 자기네가 한번 추적을 해봐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사실 원색적인 비난인데 일단 이렇게 밑밥은 깔아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왜 저렇게까지 쟤네들이 틀리는지. 아마도요. 근데 노동통계국의 자료는 출생 사망 가정치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노동통계국이 요즘 보니까 자료 응답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요, 이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노동통계국 자료는 지난 2022년도 1에서 11월까지 평균적으로 월간 37만 명의 고용이 순증을 했대요. 근데 연준 ADP 모델은 20만 명 증가에 불과했대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노동시장이 그렇게 안 뜨거운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만약에 이게 진짜로 맞다라고 해버리면
연준은요, 향후에 매월 초에 나오는 이 월간 보고서를,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주간 단위로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버릴 겁니다. 물론 근데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 이번에 이제 자기네가 이런 걸 했다라고 처음 자료를 낸 거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맞다라고 해버리면 주간 단위 걸로 해서 연준이 향후에 정책을 결정할 때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었던 연준이 이게 말한 데이터가 진짜 얼마나 설명력이 높으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요 파란색 있죠. 이게 실제로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월간 고용 이제 순증이에요. 이때 이제 감소를 많이 했었죠. 코로나 때요. 2020년도 뭐 이제 상반기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ADP하고 연준이 모델을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페이드라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 큰 차이가 일시적 해고 요인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가 가장 크게 차이를 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해고가 증가를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 페이드 자료를 보는 게 정확하다. 연준에서 정확히 날려요. 2020년 3에서 8월에는 페이드 자료가 더 정확하고, 그 이후부터는 액티브를 보시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거는 주간 단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제로는 4월 달에 2천만 명 이렇게 감소가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3월 때까지는 감소가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근데 우리가 이 3월 자료를 여러분들 4월 초에 보게 되죠. 그리고 4월 달에 고용이 크게 이제 감소하게 되는 요거는 언제 보게 되냐 하면은 그 다음 달에 5월 초에 보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미 주간 단위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거밖에 못 보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는 이미 연준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보면, 그런데 이게 거의 정확하게 흘러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쓸만하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액티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시에는 액티브를 봐야 된다라고. 액티브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앞서 이게 하얀색 동그라미, 이게 최초의 자료가 노동통계국에서 나올 때 고용 순증이고요. 그게 나중에 수정돼서 나왔을 때 최종 수정 거친 게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다 상향 수정이 됐죠, 그렇죠? 고용 증가가. 근데 파란색 경로하고 비교해 보시죠. 액티브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그러면 2022년도 2분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액티브로 봤었을 때는 확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은 위에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브랜드를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를 두둔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근치는 비슷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었고, 숫자가. 그래서 한 군데는 37만 평균 증가, 한 군데는 20만 평균 증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쓰냐 안 쓰냐 그런 거에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 지금 드러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를 바로 이제 믿어줄 수는 없고, 여러 노이즈 요인이 제거되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실시간성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다고 알려져 있는 파월 의장도 아주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바로 이거, 고용비용지수, Employment Cost Index, ECI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1월 31일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를 보고 아마 사람들은 또 고용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게 1% 넘으면 안 돼요, 분기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이제 이게 막 1.2, 1, 1.4, 1.3, 1.2 이렇게 많이 이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1.4, 3, 2로 살짝 내려오곤 있는데, 요 속도가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여기에서 좀 저희가 참고를 해볼 만한 거는 요 정부 쪽 데이터가 좀 튄 것이지 않을까.
너무 높잖아요. 1.9는. 근데 민간 쪽은 좀 빠르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민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4분기가 좀 더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용 관련 통계 가지고서 아주 진흙탕 싸움 벌어지고 있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